그래서 오늘 물어보게 될 전세는 정말 100%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고, 전세 제가 물어볼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전셋집을 고를 때 전셋집이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일단은 뭐 대략 얼마라고 하는 시세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근데 그 시세에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조금 더 싼 것도 있고, 또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융자가 얼마 껴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빛이 많이 껴있는 전세 괜찮은 건가요? 집마다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단은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집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있다가 뭐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출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세집을 이제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보증금을 이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융자 조건이나 대출이 없는 집 같은 경우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요. 먼저 또 나가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빚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간획 등기를 한다, 뭐 전세 잔금과 동시에 상환을 하고 간획 등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써갖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날 동시에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간획 등기까지 해서 등기부등본 상에 그 채권 최고액이 없게 이제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사실 대출금이 많으면 불안한 건 맞아요. 네, 불안해요. 왜냐면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께서 납부를 안 하신다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인데 이게 경매 나간다고 그런 이제 안내장을 받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집이라는 게 네, 그런 게 이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금이 많은 거는 좀 피하시던지, 아니면 이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갖고 이거를 상환하고 그리고 간획 등기까지 요구를 하시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집을 구입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어들 중에 가맥등기라는 단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맥등기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걸로 표현을 하자면, 등기부 등록 상에, 네. 등기부 상에서의 이 부동산에 잡혀있는 빚 목록의 그 숫자를 낮춰준다. 네. 가맥이라는 건 낮춰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빚이 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라고 등기부등본에 써 있었는데, 그 숫자 1억을 뭐 1,000만 원이든 뭐 3,000만 원이든으로 줄여서 다시 한번 그 그렇죠. 부동산에 엮여있는 빚을 낮춘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이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약사항 같은 걸 뭐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적어 넣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특약사항은 서로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을 이제 적어 놓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간획 등기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TV 붙박이장을 뭐 금지한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 이제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많기 때문에 이 아트홀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붙박이를 하게 되면 이 금이 가고 나중에 이 원상 회복하는데 똑같은 돌을 또 구하기도 또 힘들고. 대리석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트홀.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아예 TV 설치 뭐 붙박이를 뭐 금지한다, 이런 식의 이제 조항들을 좀 많이 이제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쪽 분이 원하시는 거, 뭐 임차인이 원하시는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 중개사가 서로 이제 합의점을 구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다가 적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특약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아지 키우지 말고, 애완동물 키우지 말고. 네, 그렇죠. 벽지 뜯어진다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피하시는 네. 집주인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저는 안 키워서 그거는 네. 적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특약사항들이 들어올 수 있군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조건들을 많이 거는 편이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게 매매를 해서 제가 집을 갖게 됐을 때는 그 매매된 그 재산이 제 거잖아요. 명의가 정확하게 적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산세를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전셋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빌린 거잖아요. 네. 빌린 거에 대한 재산세, 이것도 저한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절대 청구가 되지 않고요. 아. 이건 무조건 집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산세라는 거는 실제로 명의를 갖고 있는 명의자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구나. 네,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건 상관 안 하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제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 네. 재산세는 뭐 명의자가 내는 게 100% 합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국민연금이라는 4대 보험 중에 네.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게 지역가입자 상태. 쉽게 말하면 직장에 다녀서 직장의 사업자에서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시는 그런 분들 말고 지역가입자분들한테는 지역가입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랑은 관련이 있어요. 그거랑은 관련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관련이 없어요. 저도 지금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네. 저는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내는 거지 집이 있고 없고에 관한 그런 차이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내가 집이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를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직장으로 해갖고 직장이 반을 하고 제 돈으로 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급여가 이렇게 분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는 저희 친구의 얘기이긴 해요. 이제 전셋집을 요즘에는 풀포가 많이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으니까 제 또래 30대 초중반의 또래 이제 신혼부부들이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즘에 결혼 세태에서는 누가 집을 해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약간 애매한 시절이긴 해요. 근데 반반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남자 쪽이 됐든 여자 쪽이 됐든 집을 해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전셋집 포함되는가 이런 좀 뭐라고 해야죠? 굉장히 애매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커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셋집이 무슨 집을 해온 거야. 그건 그냥 돈 빌려서 그냥 집을 빌려온 거잖아. 어차피 돈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온 거야. 빌려온 거지. 그거 집을 해온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아니 집을 전셋집을 빌려오는 것도 어차피 내 돈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줘놓고 빌려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집을 안 해오는 거야. 응? 집을 해온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괜찮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결혼을 하면서 첫째로 이제 가장 집이 먼저 또 결정이 돼야지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이 전세냐 매매냐, 내 집이냐 아니면 뭐 임대냐 이렇게 네. 해서 많이 이제 그런 좀 이게 알게 모르게 미묘한 그런 신경전들이 있죠. 서로 집안들끼리.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세나 매매나 내가 일단 우리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 옆에 아니면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더 이제 편익이 크다면 그러면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기회비용들을 무시할 정도로 편익이 크다면 전세집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효율적으로. 네, 직장이 만약에 서울이고 하남이고 그러면 인천 뭐 남양주나 아니면 뭐 하남 위례 이런 데다가 전셋집을 그 돈에 맞게끔 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거를 이제 매매가 집을 해왔다고 해갖고 다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이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정 부동산 지역을 시절이긴 해요. 근데 반반해야죠. 그렇죠.